안녕하세요. 우분투 기차입니다. 웹브라우저 엔진은 시대상에 맞게 개선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해서 현재 웹브라우저 엔진은 크게 게코, 웹킷, 블링크 엔진이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웹브라우저들도 이들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상 현재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들은 크로미움 기반의 블링크 엔진이 사용됩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볼 때 호환성을 덜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웹의 관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게코 엔진을 사용하는 파이어폭스, 웹킷 엔진을 사용하는 사파리 등으로 인해 블링크 엔진의 독점과 획일화로 발생할 수 있는 웹 생태계의 경직과 보안 위험을 막아주는 보완적인 역할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다양한 모든 웹브라우저를 설치해서 테스트할 수는 없으나 게코, 웹킷, 블링크 엔진을 사용하는 각각의 브라우저들 하나씩은 최소 필요합니다. 웹킷 엔진의 웹브라우저는 오직 맥OS의 사파리에서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우분투에서도 웹킷 엔진으로 구현된 에피퍼니가 있습니다. 우분투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모든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분투의 기본 웹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입니다. 파이어폭스는 게코 엔진을 사용합니다. 블링크 엔진을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중에서 크롬을 설치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크롬 설치용 DB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DB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앱센터가 실행됩니다. 앱센터 외부에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안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표시가 보입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뢰하는 패키지인지 확인창이 뜹니다. 웹킷 엔진 기반의 에피퍼니도 설치하겠습니다. 에피퍼니는 앱센터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피퍼니는 스냅 패키지와 데비안 패키지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스냅 패키지는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있고 최근 업데이트도 잘 반영하지 않으므로 데비안 패키지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앱센터는 스냅 패키지는 잘 관리되지만 데비안 패키지는 이미지가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퍼니의 실행 화면도 누락되어 있는데 그놈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스크린샷을 대신 보여주겠습니다. 에피퍼니의 최신 버전은 플랫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플랫팩으로 에피퍼니를 설치해도 한글이 깨지지 않으나 로컬 파일을 불러오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에피퍼니의 오래된 버전이 설치되더라도 데비안 패키지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3대 웹브라우저 엔진 기반으로 하는 대표 웹브라우저들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크롬을 대시보드에 고정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도구로 옮겨 놓으면 독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에피퍼니는 대시보드에 고정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지 물어보는데 노를 선택하겠습니다.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는 독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로 대시보드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도 독에 고정됩니다. 우분투 기차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의 3대 엔진을 모두 테스트해야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에게도 에피퍼니는 나름 유용한 점들이 많으므로 설치를 추천합니다. 저는 에피퍼니를 웹문서를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에피퍼니는 반응형 UI를 지원하므로 가로폭을 줄이면 마치 모바일 사파리처럼 메뉴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브라우저를 줄여놓고 참조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우분투 기차 사이트에 접속된 상태에서 에피퍼니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퍼니는 종료할 때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들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참조하던 웹문서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이어폭스와 크롬도 기본 설정이 아닐 뿐 설정을 변경해서 종료할 때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들이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에피퍼니는 무엇보다 타이틀바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후 항상 위에 떠 있게 설정하면 웹문서를 참조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항상 위 액션은 그놈 데스크톱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입니다. 파이어폭스로 포커스를 이동하고 우분투 기차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에 포커스가 있어도 에피퍼니는 항상 위에 떠 있어서 웹문서를 계속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에피퍼니의 항상 위 설정을 해제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의 타이틀바는 자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컨텍스트 메뉴에 항상 위 메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놈 데스크톱의 컨텍스트 메뉴가 보여집니다.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파이어폭스도 항상 위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롬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지와 자동으로 사용 통계 및 충돌 보고서를 구글로 보낼지 물어봅니다. 크롬에서도 우분투 기차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블링크 엔진의 브라우저들도 타이틀바를 자체적으로 구현했으므로 컨텍스트 메뉴에 항상 위 메뉴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그놈 데스크톱의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대 브라우저 엔진을 대표하는 웹브라우저들을 모두 설치했지만 실제 브라우저 점유율은 파이어폭스보다 엣지가 더 높습니다. 엣지 역시 우분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엣지의 사용 유저까지 고려해보려는 개발자일지라도 엔진이 크롬과 같은 블링크 엔진이라서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파일럿의 AI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일반 사용자 또한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엣지보다 젠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획일화된 블링크 엔진을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파이어폭스 정도에서만 사용되는 게코 엔진을 사용하는 웹브라우저라는 차별성이 있고 UI 역시 독특하고 편리합니다. 개발자 또한 UI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스냅 패키지에서도 젠 브라우저가 검색되지만 스냅 패키지에서의 설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행이 잘 안되고 불안정합니다. 플랫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리모트에 플랫허브 주소를 추가하겠습니다. 플랫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CLI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그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GUI 환경에서도 플랫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놈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팩을 통한 패키지 설치가 가능하게 플러그인도 설치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그놈 소프트웨어가 보입니다. 이대로 그놈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패키지들을 설치하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분투를 재시작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놈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젠 브라우저를 검색하겠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플랫허브로부터 젠 브라우저가 설치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젠 브라우저가 보입니다. 독에 고정하겠습니다. 젠 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지 물어보는데 스킵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기본 값대로 하겠습니다. URL 입력줄과 탭 등이 왼쪽 사이드바에 모두 위치하는 온리 사이드바가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타이틀바는 자동으로 숨겨져 있는데 마우스를 상단으로 가져가면 보여집니다. 젠 브라우저는 전체적으로 미니멀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접속한 문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UI입니다. 젠 브라우저를 설치하면 보여지는 웰컴 페이지는 사이드바에 고정되어 있는데 제거하겠습니다. 우분투 기차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상단의 토글 컴팩트 모드를 클릭하면 사이드바도 자동으로 숨겨집니다. 이제 컨텐츠만 보여져서 보다 문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젠 브라우저의 컨텍스트 메뉴도 파이어폭스처럼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그놈 데스크톱의 컨텍스트 메뉴가 보여집니다.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젠 브라우저도 항상 위 액션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브라우저보다 컴팩트해서 요즘은 웹문서를 참조할 때도 에피퍼니보다 젠 브라우저를 더 선호합니다. 젠 브라우저는 아직 베터 버전 상태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젠 브라우저는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와 맥OS도 지원하지만 리눅스에서 사용할 것을 더 추천합니다. 윈도우와 맥OS에서는 와이드바인 라이선스를 아직 취득하지 못하여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DRM 보호 컨텐츠를 재생할 수 없지만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들이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데 벤더들이 이에 대한 개선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의 출력 데모를 보여주는 페이지의 소스를 보겠습니다.
젠 브라우저는 스플릿뷰를 지원합니다. 풀페이지와 페이지 소스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크롬도 스플릿뷰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므로 더 이상 젠 브라우저만의 차별화된 기능이 아닙니다. 다양한 엔진과 브라우저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잠시 스플릿뷰와 엔진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격가지로 빠졌는데 제너릭 폰트 패밀리에 대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어는 세리프와 산스 세리프가 제대로 보여지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등처럼 영어가 아닌 언어는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산스 세리프로 보여집니다. OS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OS가 한국어라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한국어도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즉 해당 언어 환경에서는 해당 언어의 글자들이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을 제대로 보여주지만 영어 환경에서는 다른 언어의 글자들은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영어 환경일지라도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브라우저별로 세리프와 산스 세리프를 한국어 실제 폰트 이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웹키처럼 종료할 때 접속했던 사이트 주소들이 그대로 유지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바를 펼치고 원하는 탭을 클릭하는 대신 간단히 컨트롤과 함께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을 눌러도 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의 제너릭 폰트 패밀리들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